서울의 번잡한 뒷골목.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비좁은 햇살이 겨우 비치고 있었다. 민주는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웅크린 채 행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얼굴은 먼지와 피로로 얼룩져 있었고 손은 거칠게 트고 갈라져 있었다. 그는 거리의 흔한 노숙자 중 한 명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거나 경멸의 눈빛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의 존재는 도시의 그림자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러나 민주는 그저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천상계에서 내려온 존재, 즉 인연을 맺어주는 일을 하는 선관이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천상의 은하수였다. 그는 하늘의 명을 받아 지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를 찾아 그의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 이곳에 내려왔다. 하지만 지상의 육신에 갇힌 그는 자신의 신비한 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었고 평범한 인간처럼 배고픔과 추위를 느끼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임무를 도와줄 또 다른 존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찾아야 할 인물은 한강그룹의 젊은 회장 강나라였다. 바로 그때 작은 그림자 하나가 민준의 앞에 섰다. 맑고 커다란 눈을 가진 7살 정도로 보이는 해맑은 소년이었다. 소년은 민준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민준 삼촌, 저 왔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마치 새벽의 이슬처럼 맑고 청량했다. 민준은 소년을 올려다보았다. 소년의 이름은 하늘이었다. 그는 민준이 지상에 내려온 후 처음으로 만난 존재이자 그의 임무를 도울 천상의 동반자였다. 하지만 하늘은 너무나 어리고 순진해 보였다. 민준은 하늘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하늘아, 너 이제 왔니? 나는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야. 아무것도 못했어.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하늘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괜찮아요. 민준 삼촌,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저는 민준 삼촌의 인연을 찾아주러 온 큐피드라고요. 하늘은 작은 날개를 펄럭이는 신용을 하며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민준은 그 모습에 쓴웃음을 지었다. 과연 이 어린 소년이 자신과 강나라의 인연을 맺어줄 수 있을까? 강나라는 한국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인 한강그룹의 젊은 회장이자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지성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랑을 믿지 않는 차가운 여성이었다. 민준 같은 초라한 노숙자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하늘은 민준의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선가 나타난 작은 과자를 민준에게 내밀었다.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배고프면 힘이 안 나요. 민준은 과자를 받아들고 우적우적 씹었다.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은 천상의 선관이었지만 지상에서는 한낱 노숙자 신세였다. 게다가 임무를 도와야 할 존재는 천진난만한 7살짜리 소년이라니. 민준 삼촌,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강나라 회장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늘이 신이 나서 말했다. 민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강나라 회장님을 어떻게 만나니? 나는 이 거리의 노숙자에 불과해. 그리고 그녀는 재벌가의 회장이야. 상상이나 할 수 있어. 하늘은 씩 웃었다. 걱정 마세요. 저에게 다 방법이 있어요. 큐피드의 능력은 대단하다고요. 하늘은 민준의 손을 잡고 무작정 한강그룹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고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초라한 행사에게 주눅이 들었지만 하늘은 개의치 않았다. 큐피드님, 저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 경비원에게 쫓겨날 거예요. 민준이 속삭였다. 하늘은 민준의 말을 무시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경비원들은 그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하늘은 그들의 눈을 교묘하게 피해 마치 유령처럼 건물 내부로 사라졌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따라갔다. 하늘은 마치 건물의 구조를 모두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강나라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다. 민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작은 소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걸까? 하늘은 자신의 신비한 능력을 과시하듯 잠겨있는 문을 손짓 한 번으로 열어버렸다. 강나라 회장의 집무실은 넓고 화려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강나라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깊은 고독과 상처가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회장님, 하늘이 드립니다. 하늘은 강나라에게 활짝 웃으며 다가갔다. 강나라는 갑자기 나타난 하늘의 모습에 놀라 서류를 떨어뜨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너희는 누구냐?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지? 강나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늘은 개의치 않고 강나라에게 작은 종이약을 내밀었다. 이건 회장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회장님은 외로워 보여서 제가 특별히 만들었어요. 강나라는 종이약을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사랑은 찾아올 거예요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강나라는 그 글귀를 보고 미세하게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민주는 강나라의 뒤에 서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아픔이 느껴졌다. 그때 강나라의 비서가 허둥지둥 집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비서는 민준과 하늘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강나라는 차가운 눈빛으로 비서를 노려봤다. 이들을 당장 끌어내. 경비원들이 회의실로 달려왔다. 그들은 민준과 하늘을 끌어내려 했다. 민준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먼저였다. 하지만 하늘은 민준의 손을 잡고 강나라에게 말했다. 회장님, 이 삼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회장님을 도와줄 거예요. 강나라는 하늘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도와준다고 저런 노숙자가 나를 뭘 도울 수 있다고.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강나라의 말에 아무런 감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오는 민준과 하늘은 다시 거리로 돌아왔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하늘아, 이게 무슨 계획이야? 오히려 강나라 회장님에게 안 좋은 인상만 줬잖아. 하늘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괜찮아요. 첫 만남은 원래 다 이런 법이에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하늘은 민준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민준 삼촌, 다음 임무는 더 특별할 거예요. 민준은 하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가 가진 알 수 없는 능력에 희미한 기대를 걸었다. 그는 이 지상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 천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강나라라는 여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찾아줄 수 있기를. 그날 이후 민준과 하늘은 강나라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삶을 관찰했다. 강나라는 성공적인 사업가였지만 그녀의 삶은 고독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믿지 않았고 특히 남자들에게는 차갑게 대했다. 민주는 강나라의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다. 하늘은 민준에게 강나라의 일정을 알려주거나 그녀가 가는 곳에 민준이 우연히 나타나도록 상황을 조작했다. 민준은 하늘의 도움으로 강나라와 몇 번 더 마주치게 되었다.
강나라는 민준을 여전히 초라한 노숙자로 보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호기심과 어쩌면 희미한 동정심일지도 몰랐다. 서울의 겨울은 매서웠다. 차가운 바람이 빌딩숲 사이를 휘몰아치며 민준의 낡은 담요를 파고들었다. 그는 해나의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받아들고 희미한 온기를 느꼈다. 해나는 자신도 넉넉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민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 그녀의 선량한 마음은 민준이 지상에 내려온 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진정한 인간적인 따뜻함이었다. 삼촌, 어제는 강나라 회장님께서 넘어질 뻔한 걸 제가 딱 잡았어요. 하늘이 민준에게 자랑하듯 말했다. 하늘은 강나라의 주변에 민준이 우연히 나타나도록 상황을 조작하고 있었다. 지난번 집무실에 무단 침입한 사건 이후 강나라는 민준과 하늘을 보면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하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냐. 오히려 더 수상하게만 보일 뿐이지. 하늘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괜찮아요. 큐피드의 작전은 다 깊은 뜻이 있다고요. 회장님은 분명 민준 삼촌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하늘의 말에 반신반의했다. 강나라는 차갑고 이성적인 여성이었다. 자신 같은 초라한 노숙자에게 흥미를 가질 리 만무했다. 하지만 하늘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강나라는 민준이라는 노숙자에게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건네는 무언의 시선에서 다른 남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깊은 통찰력을 느꼈다. 게다가 그녀는 민준이 우연히 자신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 한 번은 중요한 서류를 바람에 날려보냈을 때 민준이 순식간에 나타나 잡아주었고, 또 다른 때는 불량배들이 그녀의 채에 시비를 걸었을 때 민준이 교묘하게 소란을 피워 그들을 쫓아내기도 했다. 그녀는 민준이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비서실장인 김 비서도 강나라의 변화를 감지했다. 강나라는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을 노숙자에게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김 비서에게 민준에 대한 정보를 은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김 비서는 강나라의 지시를 받고 민준의 뒷조사를 시작했지만 그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유령과 같은 존재였다. 그의 신상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회장님, 이 노숙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정보도 범죄 기록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했다. 강나라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 그럼 더 흥미롭군. 계속 주시해. 그녀는 민준에게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민준을 단순한 노숙자로 보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깊은 고독과 어떤 강인함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 했다. 강나라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랑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님의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그 후로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그녀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고 특히 남자들에게는 차갑고 냉정하게 대했다. 그녀에게 사랑은 나약함의 상징이자 불필요한 감정이었다. 그러나 민준의 순수한 눈빛과 알 수 없는 행동들은 그녀의 견고한 벽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강나라의 주변에는 이지훈이라는 인물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이지훈은 강나라의 라이벌 기업인 대한그룹의 후계자이자 강나라에게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다. 그는 강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한강그룹을 집어삼키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라는 노숙자가 강나라의 주변에 나타나자
민준의 존재가 거슬리기 시작했다. 강나라 주변에 이상한 노숙자가 자꾸 얼쩡거린다고 뭔가 수상한데 이지훈은 자신의 부에게 민준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민준이 강나라의 약점을 노리는 스파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이지훈은 강나라를 손에 넣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강나라가 가장 아끼는 동생인 강은우를 빌미로 그녀를 협박하기도 했다. 민준은 김영호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태양그룹 내부의 비밀 통신망을 해킹했다. 그는 김영호가 다크스타 코퍼레이션이라는 해외 기업과 손을 잡고 미래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다크스타 코퍼레이션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불법적인 수단과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경쟁 기업을 파괴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김영호는 그들에게 태양그룹의 신기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 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민준을 몰락시키고 태양그룹을 장악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민준은 이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김 이사에게 보고했다. 김 이사는 민준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회장님, 김영호가 다크스타 코퍼레이션과 손을 잡았다니 정말 위험한 상대입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랄한 자들입니다. 김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막을 것이다. 아버지의 복수이자 미래그룹을 지키기 위한 나의 의무다. 민준의 눈빛은 비장했다. 하늘은 민준의 곁에서 그를 지켜봤다. 그는 민준의 임무가 단순한 인연 맺어주기뿐만 아니라 거대한 악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민준 삼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다 제가 도울게요. 하늘이 민준에게 작은 초콜릿을 내밀었다. 민준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하늘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지훈의 부하들은 민준의 뒷조사를 계속했지만 그들은 민준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민준이 그저 평범한 노숙자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되자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어느 날 이지훈의 부하들이 민준이 해나와 함께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들은 해나가 민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지훈은 그 사진을 보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강나라가 고작 저런 노숙자에게 관심을 보인단 말인가 말도 안 돼.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 이지훈은 민준을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이 노숙자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강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한강그룹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려 했다. 그는 언론에 민준과 강나라의 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흘리고 강나라가 부도덕한 인물과 어울리고 있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렸다. 그의 목적은 강나라를 고립시키고 그녀를 약화시켜 한강그룹을 쉽게 장악하는 것이었다. 민준은 이지훈의 비열한 수법에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그는 언론에 퍼지는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보고도 침묵했다. 그는 이지훈이 더 큰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은 민준의 옆에서 이지훈의 악행을 지켜봤다. 민준 삼촌, 이지훈 저 나쁜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제가 혼내줄게요. 하늘이 작은 주먹을 쥐었다. 민준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하늘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해. 민준은 김 이사에게 지시하여 이지훈의 모든 불법 행위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지훈은 과거 강나라의 부모님의 사고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그는 강나라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사고를 위장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강나라의 유일한 혈육인 동생 강은우를 인질로 삼아 강나라를 협박하고 있었다.
민주는 이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지훈은 김영호와 다를 바 없는 악인이었다. 그는 이지훈의 악행을 폭로하고 강나라의 동생 강은우를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헨에게 이지훈의 비리를 알려주며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헨아는 자신의 부모님의 죽음에도 이지훈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민준의 낡은 옷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지훈의 악행에 대한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이지훈은 단순히 강나라의 라이벌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의 아버지와 혜나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게다가 강나라의 유일한 혈육인 동생 강은우마저 인질로 잡고 있었다. 민준은 이 모든 사실을 혜에게 털어놓으며 그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혜나는 민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부모님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지훈이라는 악인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이지훈, 그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혜나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민주는 혜나의 손을 잡았다. 그래, 그는 너희 부모님이 강 회장의 비리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빼앗기 위해 너희 부모님을 제거했어. 그리고 내 아버지도. 혜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를 터뜨렸다. 민주는 혜나를 품에 안고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저도 돕겠습니다. 이지훈을 반드시 처벌해야 해요. 혜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부모님의 복수와 정의를 위해 싸울 용기가 그녀의 마음속에 타올랐다. 민주는 혜나의 결심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혜나의 용기와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그가 차가운 복수의 길에서 잊고 있었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정의감을 다시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그날부터 민준과 혜나는 이지훈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시작했다. 민준은 태양그룹의 모든 자원과 자신의 천재적인 지능을 총동원했다. 김 이사는 민준의 지시를 받아 이지훈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숨겨진 재산을 추적했다. 혜나는 자신의 부모님이 남긴 비밀 장부와 관련된 단서들을 민준에게 제공하며 조사에 협력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마지막 흔적들을 찾아내고 이지훈의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이지훈은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강나라를 고립시키고 한강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사용했다. 그는 언론을 조작하여 강나라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한강그룹의 주가를 조작하여 강나라를 압박했다. 그리고 그는 강은우를 인질로 삼아 강나라에게 마지막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강나라, 내 동생을 살리고 싶으면 한강그룹의 모든 권리를 내게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네 동생은 물론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지훈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비열하게 울려 퍼졌다. 강나라는 이지훈의 협박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동생 은우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사랑을 믿지 않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는 가지고 있었다. 민주는 이지훈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김 이사에게 지시하여 강은우가 감금되어 있는 장소를 파악하고 그를 구출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준비했다. 동시에 그는 이지훈이 강나라에게 마지막 압박을 가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 순간이야말로 이지훈의 악행을 만천해 폭로할 절호의 기회였다. 민주는 이지훈이 강나라와 마지막 협상을 위해 모일 장소를 파악했다. 그곳은 이지훈이 소유한 외딴 별장이었다.
그곳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고 이지훈의 사병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다. 민주는 그곳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고 잠입 경로를 파악했다. 이사회 당일, 이지훈은 강나라와 마지막 협상을 위해 별장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손에 넣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나라의 동생 강은우를 별장 안에 인질로 잡아두고 있었다. 강나라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혼자 별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별장 안에서 강나라는 이지훈과 마주했다. 왁군, 강나라, 내 동생을 살리고 싶으면 여기에 서명해라. 이지훈은 한강그룹의 소유권 이전 서류를 강나라에게 내밀었다. 강나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녀는 동생의 목숨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그때 별장 문이 갑자기 열리며 민준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노숙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냉철하고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해나와 김 이사를 비롯한 태양그룹의 보안팀이 서 있었다. 이지훈은 민준의 등장에 경악했다. 네가 왜 여기에? 강나라도 민준의 변모한 모습에 놀랐다. 그녀는 민준이 단순히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토록 거대한 존재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민준은 이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왜냐하면 이지훈, 너의 모든 악행을 끝내기 위해 왔다. 민준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의 아우라는 별장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쥔 USB를 들어 보였다. 이 USB에는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가 담겨 있다. 강 회장 부부의 살인, 해나의 부모님 살인, 주가 조작,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강은우 납치까지. 민주는 별장 내부에 대형 스크린에 USB에 담긴 모든 증거 자료를 재생시켰다. 이지훈이 강나라의 부모님을 죽이는 영상, 해나의 부모님을 살해하는 장면, 불법 자금 계좌 내역, 강은우를 납치하는 영상들. 모든 증거는 명백했고 이지훈의 죄를 완벽하게 증명했다. 이지훈은 스크린에 비춰진 자신의 추악한 모습에 절규했다.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전부 조작이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때 민준의 명령을 받은 태양그룹의 보안팀이 별장 내부로 진입하여 이지훈의 사병들을 제압했다. 민준은 이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내 놈의 모든 악행은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지훈은 민준의 눈빛에서 죽음을 예감했다. 강민준, 내 놈은 반드시 후회할 거야. 그 순간 별장 안에서 강은우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지훈이 마지막 발악으로 강은우에게 해를 가하려 한 것이었다. 민준은 이지훈을 바닥에 내던지고 강은우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방 안에서는 이지훈의 신복이 강은우를 붙잡고 있었다. 강은우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민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무술 실력은 놀라웠다. 그는 신복을 단숨에 제압하고 강은우를 구출했다. 강은우는 민준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다. 강나라는 민준의 용기와 강인함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구원해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경찰이 별장으로 들이닥쳐 이지훈과 그의 신복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지훈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체포되었다.
그의 악행은 세상에 공개되었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강나라의 부모님과 해나의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밝혀졌다. 강나라는 동생 강은우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은우야, 오빠가 정말 미안해. 은우는 누나의 품에서 안정을 되찾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깃들었다. 민주는 해나의 부모님의 복수를 대신해 주었다. 해나는 민준을 향해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옆에 서서 그를 지지했다. 민준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해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해나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네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 그날 밤 민준은 해나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해나의 존재 덕분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민준은 해나를 품에 안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해나, 아버지의 복수도, 이지훈의 악행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해나는 민준의 품에 안겨 그의 온기를 느꼈다. 정말 잘했어요. 민준 씨, 당신은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 네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민준은 해나의 입에 키스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다. 민준은 해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해나와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해나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김영호와 그의 신복들은 경찰에 연행되었고 그들의 악행은 세상에 공개되었다. 미래그룹은 대혼란에 빠졌지만 강민준의 등장과 그의 확고한 리더십 덕분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민준은 태양그룹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개혁을 시작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해나가 있었다. 해나는 민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진정성과 정의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해나 스스로가 그를 돕고 싶다고 자원했다.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 또한 김용호의 음모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그의 복수를 돕고 그의 모든 증거를 정리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녀의 섬세함과 통찰력은 민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민준은 태양그룹의 회장으로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불필요한 계열사를 정리하고 비효율적인 부서를 통폐합했으며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김영호가 심어놓은 모든 부패 세력을 뿌리 뽑았고 능력 있고 정직한 인재들을 등용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승했고 그의 리더십은 재계의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민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김영호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그것이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일에 몰두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민준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김 이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민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곧 괜찮아질 거야.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해나는 그의 그런 가면 뒤에 숨겨진 고통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해나는 민준을 돕기 위해 그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다. 그녀는
민준이 좋아하는 따뜻한 차를 직접 끓여다 주거나 그의 집무실을 꽃으로 장식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은 민준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여가고 있었다. 회장님, 잠시 쉬었다 가세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해나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준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해나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겼다. 그녀의 마사지는 그의 긴장된 어깨를 풀어주었고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피로를 덜어주었다. 민준은 해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기대나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하고 위로해 줄 뿐이었다. 해나의 순수함과 선량함은 민준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한편 김영호는 감옥에서도 민준을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 민준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복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신복들을 통해 외부와 은밀히 연락을 취하며 민준을 파멸시킬 새로운 음모를 꾸몄다. 그는 민준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태양그룹의 가장 큰 약점을 노렸다. 그것은 바로 태양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해외 신기술 투자 프로젝트였다. 김영호는 해외의 라이벌 기업인 다크스타 코퍼레이션과 손을 잡았다. 다크스타 코퍼레이션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불법적인 수단과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경쟁 기업을 파괴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김영호는 그들에게 태양그룹의 신기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 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민준을 몰락시키고 태양그룹을 장악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다크스타 코퍼레이션의 최고 경영자인 제임스는 잔인하고 냉혹한 사업가였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제임스는 김영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태양그룹의 신기술 투자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한 공작을 시작했다. 그들은 태양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고 프로젝트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다. 민준은 다크스타 코퍼레이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태양그룹의 보안팀에 지시하여 다크스타 코퍼레이션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도록 했다. 그는 김영호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 이사, 다크스타 코퍼레이션의 움직임을 주시해라. 그들이 우리 그룹의 신기술 투자 프로젝트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준이 김 이사에게 지시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들은 매우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 이사가 난색을 표했다. 어렵더라도 해내야 한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 그룹의 파멸이다. 민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준은 다크스타 코퍼레이션의 해킹 공격에 맞서 태양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그는 직접 보안팀을 지휘하며 밤샘 작업을 했고 그의 천재적인 지식과 빠른 판단력 덕분에 태양그룹은 결정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크스타 코퍼레이션의 공격은 집요했고 태양그룹의 핵심 시스템은 계속해서 위협받았다. 한편 해나는 민준이 다크스타 코퍼레이션과 싸우는 동안 그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했다. 그녀는 민준이 잠시 눈을 붙일 때마다 그의 집무실에 조용히 들어가 담요를 덮어주었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그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작은 위로를 건넸다. 어느 날 새벽, 민준은 다크스타 코퍼레이션의 서버에 침투하기 위한 마지막 해킹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때 해나가 그의 옆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이 쓰러지면 태양그룹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해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해나의 따뜻한 시선에 부드러워졌다. 고맙다. 해나,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해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민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그는 해나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다. 민준은 해나의 도움을 받아 다크스타 코퍼레이션의 핵심 서버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김영호가 다크스타 코퍼레이션과 맺은 불법적인 계약 내용, 태양그룹에 기밀 정보를 넘긴 내역, 그리고 다크스타 코퍼레이션이 전 세계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사업 활동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김영호와 다크스타 코퍼레이션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회장님, 이 증거들은 김영호와 다크스타 코퍼레이션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김 이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김 이사에게 지시했다. 모든 증거를 국제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해라. 동시에 다크스타 코퍼레이션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킬 준비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김 이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해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그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해나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잊고 있었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사랑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민주는 이제 복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태양그룹의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과 미래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단상에 선 강민준 회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 이사가 묵묵히 서 있었고 그의 뒤에는 해나가 그의 모습을 응원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미래그룹이 겪었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김영호와 다크스타 코퍼레이션이 저지른 모든 악행의 증거를 띄웠다. 불법 자금 세탁, 주가 조작, 기술 탈취,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인 증거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김영호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했다. 이 모든 것은 김영호와 그의 공범인 다크스타 코퍼레이션의 최고 경영자 제임스가 꾸민 음모입니다. 민주는 김영호와 제임스의 얼굴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미래그룹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악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김영호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대회의실의 문이 갑자기 열리며 김영호와 제임스가 보디가드들을 대동하고 들어섰다. 그들은 기자들의 카메라와 민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김영호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제임스의 얼굴에는 차가운 오만이 서려 있었다. 강민준 내놈이 감히 이런 짓을 꾸몄단 말인가.
김영호는 민준을 향해 소리쳤다. 내 놈의 아버지처럼 내 놈도 곧 사라지게 될 거야. 민준은 김영호의 도발에 흔들림 없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라지는 것은 너희가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죄는 이미 세상에 공개되었다. 제임스가 비웃었다. 고작 그런 증거들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너희 같은 작은 회사와는 차원이 달라. 민주는 냉정하게 말했다. 작은 회사, 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인 미래그룹의 회장이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불법적인 자산은 이미 동결되었다. 너희의 모든 범죄 행위는 국제수사기관에 제보되었고 너희는 곧 체포될 것이다. 제임스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경악이 번졌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김영호는 민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노숙자가 사실은 세계 최고 기업의 회장이었다니. 지금 즉시 너희를 체포할 것이다. 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과 인터폴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영호와 제임스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민준 내놈은 반드시 후회할 거야. 나는 절대 지지 않아. 김영호는 울부짖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제임스 역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체포되어 끌려나갔다. 그들의 악행은 이제 끝을 구한 것이다. 회의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기자들은 민준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회장님, 노숙자로 위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호의 비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민준은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과 김영호의 음모를 밝히기 위해 노숙자로 위장해야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미래그룹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그의 진정성과 용기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때 회의실 뒷문에서 혜나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민준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혜나의 손을 잡고 그녀를 단상 위로 올렸다. 여러분, 이혜나 씨입니다. 그녀는 제가 노숙자로 위장했을 때 저에게 유일하게 인간적인 온정을 베풀어 주었던 분입니다. 그녀는 저의 복수를 돕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민준은 혜나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혜나는 민준의 옆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얼굴은 살짝 붉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당했다. 그녀는 민준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었고 그의 옆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기자들은 민준과 혜나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주저없이 혜나와의 관계를 밝혔다. 혜나 씨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제가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민준의 고백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세계 최고 부자인 민준 회장이 거리의 노숙자였을 때 자신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었던 평범한 여성을 사랑하고 있었다니. 사람들은 그의 진정한 모습에 깊이 감동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준은 혜나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섰다. 기자들은 그들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환호했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진정한 자신으로서 세상에 설 수 있었다. 민준은 혜나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새로운 집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혜나의 존재 덕분에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혜나, 아버지의 복수도, 김영호의 악행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 민주는 해나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해나는 민준의 품에 안겨 그의 온기를 느꼈다. 정말 잘했어요. 민준 씨, 당신은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 네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민준은 해나의 임에 키스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다. 민준은 해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해나와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헨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태양그룹은 강민준 회장의 지휘 아래 세계 최고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김영호와 다크스타 코퍼레이션의 악행이 모두 폭로되면서 태양그룹은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의 리더십은 재계의 찬사를 넘어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준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민지와의 결혼 생활에서 얻은 상처와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일에만 바쳤다. 준우는 태양그룹을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것이었다. 그는 고아원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노력으로 태양그룹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에 빛이 되는 존재로 거듭났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삶은 여전히 고독했다. 그는 퇴근 후에도 넓은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 김 이사는 준우의 곁을 지키며 그의 모든 업무를 보조했고 그의 내면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회장님, 요즘 표정이 좀 더 편안해지신 것 같습니다.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우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의 순수함이 나를 치유해 주는 것 같아.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잠시나마 과거의 상처를 잊을 수 있어. 그는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민지는 준우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준우의 철저한 복수 때문이라고 믿었고 그에게 복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현우 역시 감옥에서 민지와 함께 복수를 다짐하며 그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준우를 향한 원망만을 키워가고 있었다. 민지의 부모님은 강성그룹의 몰락과 함께 모든 재산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했다. 그들은 과거의 영화를 잊지 못하고 준우를 원망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탐욕과 비리는 결국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마저 파괴한 것이다. 준우는 그들의 소식을 들었지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준우는 태양그룹의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장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업가였다. 서윤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성과 강인한 정신을 지닌 여성이었다. 그녀는 준우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깊이 공감하며 태양그룹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를 원했다. 준우는 서윤의 순수함과 열정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민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탐욕과 계산적인 면모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진정성 있는 마음과 따뜻한 인간 미만이 느껴졌다. 준우는 서윤과 함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서윤과 대화를 나누면서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우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서윤은 준우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도 그를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가 정의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준우에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준우 씨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사회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존경스럽습니다. 서윤이 준우에게 말했다. 준우는 서윤의 따뜻한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강한 게 아니라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서윤은 준우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준우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민지는 감옥에서 준우가 새로운 여성과 함께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질투심과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그 비참한 준우가 다른 여자와 행복해진다고 말도 안 돼. 그녀는 준우가 영원히 불행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녀의 저주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준우는 이미 그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준우는 서윤에게 청혼했다. 서윤은 준우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조용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결합이었다. 준우는 서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았다. 서윤은 준우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준우는 서윤의 헌신적인 모습에 더욱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는 서윤과의 결혼을 통해 비로소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안정을 찾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았고 준우와 서윤은 태양그룹과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다. 태양그룹은 이제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윤리 경영과 사회 공헌의 상징이 되었다. 준우의 리더십과 서윤의 따뜻한 마음이 결합되어 태양그룹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준우와 서윤은 결혼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들의 보금자리에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했다. 준우는 서윤의 밝은 에너지와 순수한 사랑 덕분에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담하고 고독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따뜻한 미소와 온화한 눈빛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아는 남자로 변모했다. 서윤은 준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삶의 동반자였다. 그녀는 그의 비전을 이해하고 그가 사회에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지했다. 어느 날 준우는 서윤과 함께 태양그룹이 후원하는 고아원을 다시 방문했다. 아이들은 몰라보게 성장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가득했다. 준우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뛰놀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 아이가 준우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저도 나중에 회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준우의 눈개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고아원 원장은 준우에게 말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회장님을 정말 많이 따릅니다. 준우는 원장의 말에 감사하며 서윤을 바라봤다.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준우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한편 민지와 현우는 감옥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서로를 원망하며 증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민지는 여전히 준우를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지만 그녀의 분노는 더 이상 준우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녀의 파멸은 그녀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였고 준우는 이미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준우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준우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부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 신뢰, 그리고 나눔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태양그룹을 통해 이러한 가치들을 사회에 전파하며 더욱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서윤은 준우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정신적인 지주였다. 그녀는 준우가 때때로 과거의 그림자에 갇힐 때마다 그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했고 이는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준우와 서윤은 함께 태양그룹이 건설한 새로운 친환경 스마트 도시의 완공식에 참석했다. 이 도시는 최첨단 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곳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준우의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완공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준우는 단상에 서서 그들에게 연설을 했다. 이 도시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희망,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준우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감동이 담겨 있었다.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은 준우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서윤은 준우의 옆에 서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준우와 서윤은 고층 아파트의 테라스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불빛들은 그들의 밝은 미래를 비추는 듯했다. 서윤 씨, 당신을 만나고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 준우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윤은 준우의 어깨에 기대며 웃었다. 준우 씨도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대한 힘이 되었다. 준우는 이제 더 이상 오만과 배신의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통해 자신의 삶을 완성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